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 많이 빠졌죠. 급락을 했는데요. 6일 동안 상승하다가 하루에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아주 안 좋은 시장이었고요. 코스피는 빠질까 하면서도 오히려 끝판되면 올라가서 지금 연속으로 계속 지난주부터 양봉이 뜨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조정을 많이 올랐으면 과거처럼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종가에 또 올리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4월 말부터 매수한 것을 다 매도한 걸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이고, 그래서 시장의 질이 중소형주를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주식은 좀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실적 안 좋은 것은 매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형주의 어떤 경기 회복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내에 큰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종목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또 주식 투자로서 거액자산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매매 기법, 심리 컨트롤, 리스크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최고의 영역에 도달해야만 이 리스크 관리를 최고 영역에 도달해야만 거액자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주식 투자로서 거액자산가 되는 길, 거기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고 어려운 단계가 바로 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스크 관리, 자, 리스크 위험 관리, 계좌 수익률, 특히 계좌 수익률 관리는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과학이란 건 뭐죠? 초등학교부터 배웠죠. 과학은 어떤 산수나 어떤 서술, 이 방정식 이런 거에 의해서 딱 짜맞춰져 있는 거죠. 시스템화된 거.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 수익률 관리도 바로 과학이라는 말은 방정식, 어떤 방정식에 의해서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주식 투자를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경험을 많이 쌓이다 보면 잘 안 됩니다. 되다가도 안 되고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뭔가 법칙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기 전부터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한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연 이런 법칙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무 행태로는 재무학이라든지 경제학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 이 리스크 관리를 방정식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강의고요. 주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리스크 관리는 과학이다 그러죠. 제가 이렇게 과학이라도 과학. 자,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과연 어떤 공식으로 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정도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자체에서 뭐 주식 말고 채권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가에 대한 임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내가 왜 주식을 해야 될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할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서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잃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체득하고 났을 때는 벌써 이미 내 투자 자금 없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전체 자산에서 투자 자산 중에서 주식 투자의 금액도 일정하게 한 30%하고 그 중에서 내가 여유 자금으로 잃어도 내 인생에 사는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자금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체계적으로 배워서 그걸 습관화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가 바로 투자와 매매의 구분이란데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은 어떤 분들은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한 1억 이상을 하시면서도 몇 년 지나고 보면 주식을 벌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대형주 중에서 괜찮은 주식을 사놓고 손해 안 보면 손해봐도 계속 갖고 있다. 이익 났을 때 파는 그런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사놓고 처박아 둬도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 있을지 아니면 정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종목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은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중장기로 매수를 해놓고 손절 안 해도 될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겠고 그런 종목들은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장기적 워런 버핏이 투자자라고 그래요. 워런 버핏은 투자를 하는 거죠. 매매보다.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 단기 매매 있죠. 샀다 팔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일주일에도 뭐 몇 번 할 수도 있고 이 매매를 해서 주식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매매의 어떤 구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거는 전체적인 원칙에 투자가 내가 중장기로 갈지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할지 거의 결정하는 거. 두 번째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저도 기관에서 포트폴리오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투자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펀드 여러분들이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펀드는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 업종별이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을 높이고 낮추고 그래서 투자 비중을 업종별로 또 낮추고 높이고 그러면서 수익률을 시장보다 코스피 수익률 코스피 어떤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내는 게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펀드나 이런 자금이 크신 분, 특히 수십억, 수백억을, 수천억을 하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엄청난 노력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기간이 있고요. 장기고 있고 단기고 한 달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 기간에 의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금이 1억이라면 10년을 보고 주식하면 1억치를 10년 보고 사놓고 계속 기다리면 손해가 나 있으면 엄청난 손실 나는 구간에서는 고민이 많고 불행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것은 3년 이상을 보고 사고 어떤 것은 1년을 보고 사고 어떤 것은 한 달을 보고 어떤 것은 일주일 하루만 보고 사고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투자 기간이 어떤 포트폴리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업종별로 자 최근 들어서 2년 동안 2011년도 5월 이후 지금까지 이 업종별로 보면 조선, 화학, 철강 이 종목 있죠. 조선화학, 철강,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기계 요 네 파트 요 종목은 수익률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엄청 났죠. 왜 그럴까? 업종별로 경기 민감주라서 그렇죠. 그것처럼 업종별로 오히려
지금 이 장에서도 한국전력이나 유틸리티 이런 것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업종별로 포트폴리오 구성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자, 종목별로 투자 비중이 한 종목당 내가 10% 사야 될지 30% 사야 될지 그거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리스크 관리는 과학이다. 방정식한 리스크 관리 방법 중에 방정식에서 매수 종목 결정하는 이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제가 가르쳐주면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리스크 관리라고 내가 업종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잘하고 투자를 잘했다 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 시장 리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 시스템은 시장. 자, 오늘 지난번에 과거 사례로 보면 시장 리스크는 9.11이 터졌습니다. 저녁에 9시에 우리 시장에 알려졌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전 종목이 거의 한가였습니다. 80% 이상이 한가가 아침부터 한가 갔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 사고 아무리 훌륭한 종목을 샀다 하더라도 내일 다 한가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거의 한 10%에서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며칠 만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리스크, 시장 리스크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 리스크를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있는데 오늘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투자와 매매의 구분이죠. 자, 투자와 매매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투자는 뭐죠? 말 그대로 워런 버핏처럼 사놓고 향후에 괜찮다든 업종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 성장해서 괜찮은 종목을 딱 사면 방법이고요. 그 매매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기법 매매 원칙 하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와 매매인데 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투자와 매매하는 기준 구분하는 원칙은 바로 경기와 주가 사이클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경기가 이제부터 좋아진다면 만약에 다음 달부터 지수가 2100 이상 가고 2200이 갔어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 내가 투자를 해야 될 종목과 매매해야 될 종목 구분해야 됩니다. 조금 먹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놓고 다음 달부터 계속 가니까 수익 난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서 한 20, 30% 이렇게 수익 내는 종목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구분은 경기와 주가 사이클의 상관관계를 보고 하고 경기가 회복 초기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제 초기 IT 종목이 가고 그 다음에는 산업재라든지 이렇게 경기가 좀 활성화될 때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금융주가 갑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가치 기준은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된 종목 있죠. 저평가하고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 밸류에이션 가치를 따져서 하는 경우고요. 매매는 밸류에이션 가치보다는 고평가라든 적정 종목 도달하면 주가가 등락이 심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이고요. 투자한 종목은 말 그대로 IT 종목. 자, IT 종목과 엔터주. 그 다음에 IT 중에 반도체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주식들, 놀자 주식들, 바이오주, 게임주. 최근 들어 1년 이상 동안 요 분야가 업종이 수익률이 좋았죠. 왜 시장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은 중장기고요. 투자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총 규모는 그룹주로 하는 게 안전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월봉, 연봉을 보고 중장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한 매매는 단기 매매죠. 그죠? 단기 사업. 이익이 난 상태 매매하고요. 시총 규모도 제한이 없고 매매 기준도 일봉이 우선입니다. 빨리빨리 매매하기 때문에 일봉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와 매매를 구분해서 이렇게 애초에 사기 전에 팔기 전에 투자할 종목인지 매매할 종목 구분해서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방법입니다.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 방법은 자, 투자 기간은 장기로 30% 사고 그 다음에 중기로 30% 사고 단기로 40% 사면 자, 장을 보는 사람은 단기가 비중을 높여도 됩니다.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 장기, 중기, 단기를 비중을 높여 놓으면 자, 장기와 중기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중장기 투자니까 사놓고 이익이 나야 쭉 보고 1, 2년 몇 년도 들고 가는 된 종목입니다. 뭐 한국전력을 작년에 샀으면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되죠. 장기, 중기. 자, 이렇게 가도 단기는 그냥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외워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업종별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업종이죠. 업종. 자,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여기 유틸리티는 한국전력,
뭐 제약이라든지 뭐 차바이오 이런 뭐 여러 바이오 제약 이런 것은 30%하고요. 그다음에 내수주 홈쇼핑, 식품, 화장품, CJ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것은 다 내수주죠. 수출과 큰 상관없는 그런 주식은 내수주 한 20%하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장이 이제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여기서 경기 민감주를 한 20%하고 나머지 30%하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업종별로 또 이 비중을 조절을 하면 이 포트폴리오 구성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화학주 사고 어떤 분은 조선주 사고 기계주를 내 포트에 화학, 조선, 기계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장이 나쁘면 중국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 그냥 전 종목이 빠지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수주도 한다든지 같이 섞어 사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3번 보시면 자, 종목별 투자 비중 결정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외우셔야 돼. 2P 빼기 1인데요. P는 수익량 한류, X는 비중입니다. 자, 내가 수익률을, 이 종목은 수익률 한 80%다. 80%. 그러면 2 곱하기 0.8이니까 이것은 1.6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1 빼면 0.6입니다. 그죠? 그러면 백분율 하면 60%죠. 자, 내가 수익률이 확실히 이 종목은 거의 먹을 거다. 확실히 수익 난다고 확실히 있다면 60%의 비중을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다수 분들이 비중을 20%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확률이 60%다. 60%. 그러면 160 1.2에서 1 빼면 0.2죠. 그죠? 20% 산다면 내가 수익 날 확률이 60%밖에 되지 않는데 20% 정도 산다는 것은 긴가민가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EP 빼기 켈리 방정식이라는데 이것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방정식이니까 이거 외우시고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방정식은 매수 종목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예상 손실률과 예상 이익률. 사기 전에 예상 손실과 손절가 정하죠. 예상 이익률 목표가 정하죠. 그 손절가 목표가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가치 있는 종목이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은 예상 이익률. 제가 이것은 동방박사가 만든 예상 방정식 매수 종목 결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하면 그나마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상 이익률이 10%예요. 자, 그러면 예상 이익률이 내가 10%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상 손실률이 내가 5%의 마이너스를 보지 않을 정도가 돼야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절대치는 10이죠. 10%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가 커요. 이게 10%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 손실, 10,000원에 사가지고 9,500원 손절가인데 목표가 11,000원이에요. 이것은 사면 안 되죠. 그래서 10% 이상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그러면 10%의 손실률이 이하 10%에서 0%까지 손실률이 있으면 이것은 사도 된다. 그래서 사기 전에 미리 예상가 목표가 딱 정해서 요 방정식에 딱 넣어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 될 종목인지 말아야 될 종목인지. 자, 그리고 자, 지금 1, 2, 3번 같은 세 가지 리스크를 투자 기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매수 종목 비중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예상 가능한 매수 가능한 종목과 다 정해서 하지만 시장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그랬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1, 2, 3의 원칙을 내가 철저히 고수했다면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투자 행동을 해야만 반드시 이 시장 리스크를 극복할 수. 오늘 미국장이 급락했다고 내 종목 오늘 다 팔면 내일 또 급등하면 또 사야 되죠. 그러면 부안해동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안해동의 투자자는 가장 나쁜 거죠.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시장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커버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반드시 외우셔서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보고 두드려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단기뿐만 아니라 이번 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될 종목, 단기 기간으로, 그 다음에 중장기 기간으로 이렇게 해야 될 종목들을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리스크 관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기간에 의한 종목 선정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기 전에. 그러면 단기 공략주인지 중장기 공략주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해도 됩니다. 자, 중장기 공략주라는 것은 투자해도 될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놓고 있어도 큰 리스크가 크지 않는 종목이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도 6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또 6종목 단기 공략 3선, 중장기 공략 3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공략 3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보시면 단기 공략 오늘 5월 19일 월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단기 목표가가 있죠. 단기 저항선인데 이 목표가를 설정해 놨고, 그 다음에 손절가가 있습니다. 이 손절가가, 자, 여러분들은 대다수 종목을 이렇게 전문가가 추천을 하게 되면 대다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문가가 추천했기 때문에 무조건 사서 손해나 안 갖고 가고 안 팔고 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매매 전략이죠. 이게 전문가 보는 매매 전략이 때문에 목표가랑 손절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대다수 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목표가만 봅니다. 손절가를 보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는 상당히 종목 추천을 받고 나서 사서 매매할 때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목표가를 봤으면 손절가도 같이 적어 놓으시라,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백상과 대우증권, 한국전력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산은 현재가 5,540원인데 종가로 목표가 6,200원, 그래서 한 10% 이상의 목표가 단기적으로 있고요. 손절가는 5,100원이니까 한 매수를 마이너스 사게 되면 한 3, 4% 정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5% 이하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도 되고요. 자, 대우증권은 오늘 종가가 8,800원 계속 놀다가 8,750원에 종가 마감이 됐는데 내려가서, 자, 그래서 좀 당연히 9,100원, 9,080원인가 지금 그걸 돌파를 하면 9,100원 돌파하면 9,500원까지 볼 수가 있고요. 요것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보면 그렇고, 손절가는 반드시 단기로 사셨으면 8,500원은 유지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자, 한국전력을 제가 오늘 단기 공략주로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전력을 26,000원 이하 작년 여름에 대폭락장에서 25,250, 25,650에 공격적으로 사고 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라. 51,900원 사상 최고가는 그것도 돌파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35,000원 간다.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지금 다시 41,850원에서 하는 거 지금부터는 단기 투자자는 손실을 보지 않고 있어야만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은 어떤지 한번 보고 회사 내용까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중장기 공략주 3선입니다. 중장기란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중장기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하반기까지 보고 투자해도 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종가 기준으로 보면 KT 서브마린, 여러분 뭐 생소하실 수 있는데 KT그룹 겁니다. KT 서브마린 5,420원 종가 끝났는데 목표가 6,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5,700원, 7,500원대까지 간 종목입니다. 많이 빠졌는데 지금. 자, 손절가는 4,900원. 그리고 기업은행은, 자, 오늘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은행주를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자, 현재가는 13,650원이지만 목표가는 15,500원. 그래서 한 목표가 한 2,000원 정도 되죠. 목표가 한 15% 정도 되는데요. 손절가는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를 계산해보면 거의 2배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손절보다. 그래서 해도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아직까지 뭐 수주가 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바닥권이니까 잘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33,900원인데 38,500원 목표가고, 물론 41,000원대까지 보는 것은 장이 좋을 때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32,000원입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때 사면 되고. 그래서 오늘 단기 종목 3선하고 중장기 공략 3선인데요. 먼저 단기 공략 3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산이죠. 여러분, 백산은
상당히 생소한 종목을 들으신 분도 있어요.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요. 백사는 이게 인조 피혁을 만드는 뭐 신발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었는데 사업부가 신발 사업부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안정적인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 피혁이나 합성 피혁 쪽에 자동차에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장재를 만들기 때문에 그 동종 업계 내에서 1등 업체고, 그리고 이제 합성 피혁 쪽에서 자동차 현대 기아차에 여러 가지 신차량의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이 백산의 인조나 합성 피혁 제품들이 이 자동차 전방산업은 자동차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제품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신차 쪽으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신발 부분만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도 성장세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 보게 되면 2014년도 이 예상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 컨센서스로 봤을 때 PER 주가 수익 비율은 9.2배 정도, 시장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죠, 그죠? 그런데 PBR은 1.2배니까 PBR 1.2배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종업체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주가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백사는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중국에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생산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생산 능력이 캐파가 글로벌 2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전방산업의 제품이 확대가 되면 성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백산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차트의 기본적인 모양을 보시면 최근 들어 올라왔죠. 이렇게 자, 4,700원대부터 쭉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요 매물대로 뚫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여기 십자봉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죠?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면 되고, 자, 가일권이 들어가 있고요. 불꽃잔치라 그러죠. 시세 나는 구간이고, 거래량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박자가 지금 맞죠? 불꽃잔치 중이고, 거래량도 에너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다가 조정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매매 전략을 먼저 여기 보면, 근데 최근 들어서 백사는 자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빨간 선은 이거 외국인이 매수하는 선이고요. 요것은 기관입니다. 기관이 계속 팔아서 주가가 4,7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 이제는 다시 기관이 조금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살 수 있는 그런 매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실주가 아니라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을 잘 보면서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 시세는 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잘 쌀 때 사면 되고요. 지금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보시면 자 매수가를 제가 5,400원 넣어놨죠. 오늘 5,540원인데 눌림목 줄 때 사라는 얘기죠. 따라가서 살 필요는 없다. 눌림목 줄 때 사라. 그리고 목표가는 6,200원이니까 5,540원 내려가서 5,400원 정도 돼서 매수하게 되면 손절가는 5,100원 정도는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 지지대. 그래서 5,100원에 지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눌림목 줄 때 사시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정권주 하면 아이 지겨워. 정권주 내가 사서 한 번도 수익 난 적도 없고 몇 년 동안 2007년도에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억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권주 하면 되게 이제 학을 뛰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주가는 뭐 안 좋은 기억이 있더라도 시장이 또 바뀌면 그냥 또 뭐 미워도 어쩝니까, 그죠? 정권주는 매매하기 아주 좋고 시장이 강세장 오게 되면 쉽게 5% 10%는 뭐 건장 일주일 만에 먹을 수도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놓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자 대우증권 두 번째죠. 대우증권은 최근 들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이 대우증권이었습니다. 대우증권, 삼성증권이 정권주였죠. 그리고 은행주도 셌고, 그래서 경기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서 경기 회복 초기에 은행주라는 이런 게 갑니다. 그죠? 근데 오늘
대우증권과 기업은행 같이 가지고 나온 일단 대우증권을 보시면 자, 수익이 1분기에 1Q에 460억 정도 460억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흑자로 전환했죠. 그런데 그게 흑자 전환 이유가 바로 상품 운용, 채권에 대한 수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우증권 하면 브로커리지 영업에 대해서 매매 수수료를 가지고 이익을 내는 회사라 대표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요즘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그래서 적자가 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상품 운용도 이제는 수익이 1분기 보니까 잘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품 운용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권업 시장의 개선세라는 건 아직까지 부진합니다. 그죠? 근데 지난주부터 거래량이 평상시의 거래량의 20-3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체 브로커리지 영업에 대한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또 좋고 거래량 증가되고 있어요. 물론 지수가 대우증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가가 제가 목표가 9,500원 이렇게 이야기해드렸는데 이것을 목표를 시연하려면 중요한 것은 지수가, 자, 지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54포인트. 자, 2054포인트, 2060포인트에 가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이라는 것은 이틀 이상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한 40포인트 정도 오르면 대우증권도 2060포인트 이렇게 70포인트 가게 되면 9,500원 만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항대는 11,100원인데 일단은 9,100원을 돌파하면 9,500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1, 3월도 흑자 전환했죠. 근데 PBR이 0.7배입니다. 자, PBR을 하는 건 정권주뿐만 아니라 금융주는 자산 가치를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그죠? 그래서 PBR이 0.8배 정도, 0.8배 이하면 저평가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대다수 은행주가 0.6배, 7배인데 그래서 한 1, 20%의 상승 여력은 거의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보면 대우증권은 자, 최근 들어 지난번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4월달 그때 다시 빠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하고 이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거래가 조금 증가됐고. 그래서 눌림목 주더라도 이번에는 반등하지 않겠나, 저 위로 9,000대로. 그렇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는 하나 이유 중에 보면 수급 같은 걸로 보시면 자, 최근 들어서 대우증권은 여기서 기관이 팔았죠. 그런데 외국인이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전에 많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이제 수급이 개선되고 있어서 우상향을 하게 되면 다시 9,000대로 갈 수가 있는, 외국인들이 9,300원부터 공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려면 이게 순매수로 계속 우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우증권은 매매 전략은 자, 8,600원 정도, 오늘 8,740원이니까 50원이니까 좀 마이너스 갔을 때 8,600원대 가면 사서 9,500원까지 수익이 난 상태에서 들고 가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8,500원인데 그렇게 8,600원대 사면 손절가는 뭐 한 2%밖에 안 되지 않죠. 근데 수익 나면 쭉 매매하기 싫으신 분 들고 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죠.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작년부터 가장 좋게 봤던 한국전력. 앞으로 작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몇 년 안에 3년, 5년도 들고 가도 된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기 때문에 셰일가스뿐만 아니라 원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사상 최고 51,900원 반드시 돌파한다. 이번 몇 년 안에. 그래서 일단 수익 난 상태는 들고 가라. 그래서 25,000대 작년 6월에 강력히 추천했는데 지금도 들고 있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자,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1분기에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한번 보세요. 1분기에 전년 대비 YOY 대비 7%나 증가됐죠. 자, 그런데 영업이익이 86.5%나 증가됐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과연 이렇게 왜 1분기에 증가됐을까? 그 증가된 이유가 이제 원재료인 가스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비용이 좀 많이 절감됐고요. 원재료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 다음에 원달러 하락의 최대 수혜주가 또 한국전력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한 100원 정도가 지금 1,070원에서 만약 970원까지 빠진다면 영업
비용이 얼마나 감소가 되냐면 달러 결제를 해서 가스나 이런 거 사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70원 주던 것을 이제 970원 주고 사오면 되니까 이만큼 100원을 한 원달러 하락하게 되면 수익성이 영업이익이죠. 영업 비용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한 3조 가까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영업이익적으로 보면 100원 정도 이게 원달러가 환율이 하락되면 한 2조 정도 이익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조 정도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원달러 환율이 강세 시대죠, 지금. 그래서 원달러는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올해 예상으로 보면 PBR 기준은 자산가치는 0.55배입니다. 상당히 자산가치가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이익 모멘텀이 계속됩니다. 앞으로 2017, 18년까지 쉘거스가 본격 도입 때까지 계속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당을 줍니다. 작년에는 90원밖에 안 줬어요. 쥐꼬리만큼 줬는데 올해는 예상 이익을 봤을 때 한 1,200원 정도 배당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만 원대이기 때문에 4만 원에 산다면 3%죠. 배당 수익률이, 시가 수익률이 3%입니다. 은행 이자만큼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놓고 처박아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은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많이 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사도 향후에 성장세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쫙 올라왔죠. 계속. 그리고 가열권에 들어가고 거래 실렸다. 지금 거래 줄고 있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부터 좋다고 지금 많이 올랐기 이제 뭐 계속 좋아가지고 여기서 가게 되면 일단은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보면 5만 원대도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고요. 좋은데 그나마 그래도 내려갔을 때 사자. 그럼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4월 달부터 외국인이 사는데 누가 팔아? 개인은 별로 없으니까 누가 팔아줍니까? 기관이 팔아주니까 개인도 덩달아 팔아주고 외국인이 다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이 팔아서 이제는 주가가 안 가겠나? 이렇게 하면 아니죠. 왜? 이렇게 사놓고 안 팔아요. 그죠? 있으면 얘들이 다시 또 이게 2분기는 또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당장 원달러 환율이 2분기에 50원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5천억 정도의 2분기에 또 이익이 개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얘들이 또 다시 사야 됩니다. 기관에서 판 것을. 그러면서 주가가 또 레벨업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수급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관이 팔아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보시고요. 매매 전략은 41,000원대이기 때문에 41,0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사게 되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5,500원 한 10%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4만 원이다. 4만 원 잘 지킬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젠 중장기 공략주 3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중장기 공략주는 투자를 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했죠. 투자란 것은 좀 길게 가져가더라도 수익 난 상태에서 들고 가면 괜찮은 종목이죠.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 코스피 지수가 자, 한 달 정도 안에, 한 달 안 걸릴 것 같습니다. 6월 중순경에 변곡점인데 위로, 윗방향으로 2060을 돌파하면서 2100을 가지 않을까. 이제 여름장에서 그 2100대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추천을 이렇게 보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KT 서브마린, 기업은행, 두산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인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종목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KT 서브마린, 서버마린, 이 종목이 이름이 있죠. 한국해저통신, 해저통신이라고 하면, 자, 한국통신 아시죠? 옛날에 한국통신. 우리는 과거에, 지금은 KT로 이름을 그렇게 했지만, 옛날에 한국통신이었습니다. 한국통신이 KT고요. 한국해저통신이 KT 서브마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KT 서브마린은 기존의 대주주가 1대주주가 KT고 1대주주가 KT고 2대주주가 한진해운이었어요. 한진해운. 그런데 한진해운이었는데 요 한진해운이 65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동성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한진해운 650만 주식을 팔았습니다. 5,000원 정도 내외에서 5,000원 정도에서
크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개인들한테 블록딜을 했습니다. 블록딜을. 그래 한 상태고 이제는 그것을 돌파하고 주가는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중장기 해양 관련 산업이 성장세다. 산업 자체가 이 해저 관련된 성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해저 케이블 까는 것보다 초고속 통신망, 여기 아주 수익성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있죠. 신재생 에너지는 뭐 서남해안에 한국전력에서 풍력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 해저에서 케이블분은 이 KT 서브마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저에서 매설하고 이런 거 가설하는 거 다 합니다. 그죠? 그 PBR 1.5배고요. PER 19배인데 고평가돼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게 되면 좋다. 그래서 종목은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죠? 끈에 있기 때문에 조정받더라도 사놓으시면 중장기도 좋고요. 자, 수급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5,000원 초반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좋고요. 매수가는 5,420원인데 내려왔을 때 5,200원 정도 오면 사고, 그 다음에 목표가 6,800원, 단기적인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손절가 4,900원, 리스크는 적은데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 아까 서두에도 말씀, 은행주나 정권주나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 주식이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부양치 5월, 9월 차례 내수 확대책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경기 부양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대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럼 중소기업 대출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대출 마진뿐만 이런 게 좋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래서 이익 증가율 올해 보면, 자, 영업이익 증가율이 25% 정도, 원래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증가 20%대. 자, 그래서 20%대 성장을 하고 있으면 전체 주가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13,000원 정도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면 된다. PBR 기준으로 보면 0.55배다. 아주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도 보면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 13,650이니까 눌림목 구간에 사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수급은 이제 기간은 그냥 많이 샀다 그냥 있죠. 그런데 외국인이 이제 사기 시작한다.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면 주가는 안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잠깐 빠질 때 여러분들은 매수하면 되고요. 매수 가격 마이너스 지금 현재 가격보다 좀 내려가면 13,400원 정도 오면 사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목표가는 15,500원 들고 가면 돼. 수익 난 상태에서. 그리고 손절가 12,500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우리 중장기 종목의 마지막 종목은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1분기 실적이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그런데 자, 이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민감 기계주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야 갑니다. 그래서 수주가 작년에 하고 저작년 수주가 별로 없을 때 앞으로 수주가 가시성이 높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그래서 수주가 높아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실적 부진이 우려되어 있는데 이 자회사 두산인프라라는 두산엔진의 실적 자회사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영이 됐고요. PBR이 0.8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자산 가치로 고평가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두산중공업 지주사 같은 겁니다. 두산인프라, 두산엔진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영역이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두산중공업의 기술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 자, 바닥권이죠. 오늘 장대 연봉을 줬는데요. 자, 그래도 가열권이 있고요. 이제 조정받으면 턴할 때 사시면 되겠죠.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 사시면 반등파 3파 반등파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수급은 보시면 외국 기관이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아직은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조금 개선되지 않겠나. 최근 들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수가는 33,900원인데 33,100원 이렇게 사시고요. 목표가는 38,500원, 한 5천 정도 이렇게 15% 정도 보시고 손절가 32,000이니까 손절가가 낮습니다.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익 난 상태에서만 꼭 사서 수익 난 상태에서만 들고 가시라. 이렇게 들고 가시면 아주 하반기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거액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되고 반드시 지식으로 습득해서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그게 리스크 관리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상세히는 못 해드렸지만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외우셔서 반드시 한번 써먹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리스크 관리는 과학이다. 방정식은 리스크 관리죠. 방정식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죠.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 외워야 되죠. 마찬가지면 리스크 관리 잘 하려면 외워야 되죠. 외우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와 매매를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아무렇게나 구성하지 마시고요. 업종별로, 투자 기간별로, 종목 규모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한 어느 정도의 시스템 리스크는 시장 리스크는 여러분이 다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다 따라 할 수는 없죠. 그죠?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있다면 경험상에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시라. 따라가시면 어느 정도의 시장에 부안해동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만 그나마 리스크를 커버를 하면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는 가장 중요하다. 주식 인생에서.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많은 비중을 많이 높여서, 기회가 왔을 때 비중을 확 높여서 그때 수익을 내는 거죠. 리스크 관리하다. 평상시엔 리스크 관리하다가 기회가 왔다 하면 집중 투자를 또 하시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큰 수익을 내지, 안 그러면 계속 손실난 상태에서 계속 들고 가야 되면 힘도 빠지고 주식이 힘듭니다. 주식 투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잃지 않는 투자,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시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은 제가 온라인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꼭 많은 다시 제 설명을,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 장중에 richmap.co.kr로 오시면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의 상세한 내용을 또 가르쳐 드리고, 또한 종목도 여러 가지 리얼타임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강의와 공략주 6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좋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